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불가리아 군사전문지에 올라온 호주의 K9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피로감이 없도록 기사는 전반부에 그리고 기타 내용들은 후반에 이야기됩니다. 후반부에는 불가리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내용이 이야기될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동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으며 기사의 내용은 주황색 바탕으로 표시가 되고 기타 의견들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목: 호주 포병, 대한민국의 AS9 헌치맨, 자주포 훈련 진행 중. 2021년 말 호주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상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호주 국방부와 하나디펜스 호주 간에 체결된 이 계약은 30문의 AS9 헌치맨 자주포와 15대의 AS10 장갑 탄약 공급 차량을 획득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약은 대략 7억 3천만 달러, 한화 대략 9,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호주의 국방 역량에 대한 매우 중요한 투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호주에서 이 새로운 장비에 대한 훈련을 이미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소셜미디어 X의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호주군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K9 자주포에 대한 적응 훈련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 중요한 과정은 대한민국 설계를 기반으로 한 AS9 헌치맨 자주포와 AS10 장갑 탄약 공급 차량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이 적응 훈련은 호주 포병들에게 AS9 자주포에 대한 전반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강력한 자주포의 기술 사양과 성능, 그리고 그 한계점 등을 깊이 이해할 것이다. 훈련은 장전 및 발사 과정부터 일상적인 유지 보수와 일반적 문제 해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포병들은 자주포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투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간다. 훈련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AS9 자주포를 기존 군사 전력과 전술에 통합하는 것이다. 이는 실전 배치 시 원활한 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부대 및 기타 시스템과의 조율을 위한 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물론 안전과 관련된 과정과 내용들도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포병들은 자주포를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받으며 여기에는 비상 절차와 인명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내용 또한 포함된다. 훈련에는 AS9 자주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목표 설정 시스템, 통신 장치 및 포병 부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기타 전술적 툴들의 사용 방법에 대한 습득 또한 포함이 된다. 호주의 군사 및 정치 리더들은 대한민국산 AS9 자주포의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 자주포가 호주 육군의 포병 전력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국방부 장관 피터 더튼은 AS9 헌치맨이 호주의 포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스템의 빠른 사격 후 이동이라는 능력은 적의 반격을 피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대전쟁에서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하나디펜스 호주의 리차드 조 전무는 AS9 헌치맨의 현지 생산이 호주의 군사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견해는 AS9이 호주 방산 인프라의 현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반영하며 중요한 방산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AS9 자주포는 2024년 4분기까지 호주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 제품들은 빅토리아주 그레이터 질롱에 위치한 하나 디펜스의 새로운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 생산부는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완전히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S9 헌치맨은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자주포로 전장에서 기동성이 뛰어난 장거리 포병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자주포는 K9 썬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뛰어난 화력, 기동성, 보호 기능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AS9 헌치맨의 전투준비 소요시간은 매우 짧은데 사격 명령을 받은 후 30초 이내에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속한 전개 능력은 새로운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상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 전투 준비 상태에서 철수하는 것도 AS9 헌츠맨에 있어 이는 매우 효율적이며 사격을 중지하고 30초 이내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이 빠른 기동성은 반격 사격에 대한 피해를 낮추고 전력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탄약과 호환되는데 주로 현대포병 시스템의 표준인 155mm 포탄을 사용한다. 이 포탄들은 다양한 임무 요구사항에 맞게 다른 탄두로 장착될 수 있으며 탄두 종류에는 고폭탄, 연막탄, 조명탄, 그리고 정밀 유도탄 등이 포함된다. 고폭탄은 일반적 포격에 사용되며 연막탄과 조명탄은 전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정밀 유도탄을 통해 특정 목표에 대한 정확한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 AS9 헌츠맨의 탄약 사거리는 사용되는 포탄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표준 155mm 고폭탄의 사거리는 약 30km이다. 로켓 보조 탄약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는 약 40km까지 연장될 수 있어 목표물에 대한 상당한 도달 범위와 유연성을 제공한다. 여기까지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초 김진표 의장은 불가리아 대통령궁에서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만나 불가리아의 OECD 가입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라데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전투기와 전차에 관심이 많고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며 화답했습니다. 불가리아는 2004년 나토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래로 현재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군의 현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32억 유로, 한화 대략 4조 원의 예산을 배정해 다양한 무기 조달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계화 여단 장갑차 구매와 155mm 자주포를 구매해 포병 지원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라데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다양한 대한민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한 후 불가리아, 헝가리 그리고 발트 3국 등 동유럽 국가에서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공군 쪽 관련해서는 얼마 전 불가리아의 FA-50 제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불가리는 주력 전투기로 러시아 미코얀사의 미그-29 UB형 전투기를 11기 운용 중에 있습니다. 킬모브 엔진과 RLPK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많은 부품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러시아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체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에 전적으로 유지보수를 맡긴다는 점, 그리고 서방 무기체계와의 통합 문제 등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시 전투기 사업 진행 중 결국 불가리아는 미국의 F-16 블록 70을 구매하게 되었고,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기체들은 25년에서 29년에 인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F-16 70을 언론에서는 25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보수적인 언론에서는 30년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전쟁으로 자기 코가 석자이고 미국의 기체 공급 딜레이를 무한정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본래 계획인 임시 전투기 사업을 대한민국의 FA-50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전환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불가리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정책적으로 군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 재정을 준비한 상태이다. 그리고 그 금액은 대략 4조 원이다. 두 번째, 지상, 공중 두 체계 모두 대한민국산 무기를 고려하고 있고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다. 세 번째, 불가리아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결론, 여러 나라가 있지만 정책, 자금, 의지가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집중이 필요한 나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